괴물 수비 그 자체, 미쳐 날뛰기 시작한 김민재. 콤파니의 김민재. 최고의 수비를 보여주는 중, 미넨 vs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은 29일 오전 1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서 레버쿠젠과 1에서 1로 비겼다. 이로써 뮌헨의 연승 행진은 깨졌고 리그 1위를 지켰다. 먼저 앞서 나간 건 레버쿠젠이었다. 전반 30분 레버쿠젠의 코너킥 상황에서 알레한드로 그리말도가 크로스를 올렸다. 그리말도의 크로스는 길게 날아갔고 그라니트 자카가 잡았다. 자카의 패스를 받은 로베르트 안드리이가 바로 슈팅했고 골망을 갈랐다. 뮌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39분 에드몽 탑소바가 머리로 걷어낸 공을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가슴으로 잡고 환상적인 발리 슈팅을 시도했다. 파블로비치의 슈팅은 골키퍼를 뚫어냈다. 결국 경기는 1에서 1로 막을 내렸다. 이날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추며 뮌헨의 후방을 지켰다. 김민재는 과감한 수비로 레버쿠젠의 공격을 차단했다. 빌드업 상황에서는 간결하게 동료에게 공을 전달했다. 비록 뮌헨이 실점을 허용했지만 김민재는 준수한 활약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가로채기 2회, 태클 2회, 지상경합 3회, 4회 시도, 공중경합 4회, 8회 시도, 볼터치 102회, 패스 성공률 92%, 91회 중 84회 성공, 유효 슈팅 1회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1점을 받았다. 독일 매체 TZ는 김민재는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이었다. 레버쿠젠을 상대로 거친 수비를 보여줬고 심판이 휘슬을 불면 화를 냈다. 레버쿠젠의 공격을 여러 차례 막아냈고 후방에 필요한 안정감을 발휘했다. 라고 평가했다. 독일 매체 키커는 30일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5라운드 2주의 팀을 공개했다. 김민재도 이름을 올렸다. 포메이션은 4-2-2에 이었고 베냐민 셰슈코, 세루 기라시, 엘리아스 사드, 오마르 마르무시, 투타, 옌스 스타게, 요나스 페렌바흐, 김민재, 에리크 스미스, 라스무스 크리스텐센, 페테르 굴라치가 선정됐다. 키커는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키커는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는 최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뮌헨의 수비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중심으로 다시 바뀌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민재는 결단력이 돋보였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가장 많이 성공했다. 게다가 조슈아 키미히 다음으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빈센트 콤파니 감독이 뮌헨에 부임하면서 다시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다. 콤파니 감독은 공격적인 선수를 선호한다. 실제로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프리시즌에도 콤파니 감독은 계속 김민재를 기용했다. 기대와 달리 김민재는 개막전에서 최악의 경기를 선보였다.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다요 우파메카노와 뮌헨의 후방을 지켰다. 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에게 신뢰를 보냈다. 콤파니 감독은 팀의 정신력은 훌륭했다. 김민재 실수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반응은 마음에 들었다. 모두가 좋았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김민재는 선발로 나와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다. 달라진 점은 개막전에선 김민재가 오른쪽 센터백이었지만 실수 이후 왼쪽 센터백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다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활약을 유지한다면 지난 시즌과 달리 성공적인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2. 반년 만에 몸값 절반 실종? 고집쟁이 나폴리 완전 망했다. 김예ත් 동료 월클 FW. 헐값에 떠날 위기.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30일 한국 시각 첼시가 빅터 오시멘 이적에 대해 진전하기 위해 1월 2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오시멘은 직전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군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이번 여름 나폴리를 떠나는 것이 유력했다. 이미 나폴리는 그의 대체자로 로메루 루카쿠 영입하며 그를 내보낼 계획이었다. 다만 그의 이적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관심 구단들이 모두 떠나가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당초 오시멘을 향한 관심은 컸다.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 39경기에서 31골을 넣으며 김민재와 함께 나폴리에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안겼던 오시멘은 직전 2023-2024 시즌에도 32경기 17골로 준수한 활약을 펼치며 가치가 치솟았다. 다만 나폴리의 요구 금액이 너무 높았다. 나폴리는 오시멘 이적료로 바이아웃인 1억 1천만 파운드, 약 1,900억 원을 요구했다. 해당 요구에 지친 팀들은 오시멘에 대한 관심을 접었다. 첼시만이 마지막까지 오시멘 영입 작업을 진행하는 유일한 팀이었다. 하지만 첼시도 오시멘을 잡을 수 없었다. 이적료가 아닌 오시멘의 높은 연봉 요구가 이적을 가로막았다. 오시멘이 요구한 연봉은 무려 2,600만 파운드, 약 450억 원로 최상위권 연봉 수령자가 가득한 EPL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시멘을 노리기도 했으나 나폴리의 높은 이적료 요구로 무산됐고 결국 오시멘은 이적 시장 막판 튀르키예 리그 칼라타사라이로 임대되며 당장 나폴리를 떠나는 데는 성공했다. 컷오프사이드는 첼시는 이번 여름 오시멘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고 마감일이 지났다. 오시멘에 대한 첼시의 관심은 여전하지만 1월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오시멘이 이번 1월 단돈 4천만 파운드, 약 700억 원이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고 첼시가 비공개로 이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접했다. 다만 아직 오시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 않다라며 첼시가 관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나폴리는 현재 오시멘과 2026년 여름까지 계약을 체결했기에 내년 여름이 되면 오시멘의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매각해야만 최대한의 이적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번 여름 오시멘 매각에 실패한 나폴리가 계속해서 오시멘 판매와 관련해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대했던 이적료보다 적은 입찰이 늘어날 예상이 커진 가운데 나폴리와 오시멘을 노리는 팀들 사이의 눈치 싸움도 계속될 전망이다. 3. 마이누 등 메뉴 7명이 스타보다 뛰어난 기록이다. 메뉴 떠난 후 날고 있는 윙어 오른쪽 화살표 벌써 AS 3개 오른쪽 화살표 2,500만 파운드의 첼시 이적 확정 예상. 며칠 후 산초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투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감독을 공개 비난한 것이다. 이때부터 산초는 메뉴 스쿼드에서 아웃사이더가 됐다. 팀 훈련과 팀 미팅 등 모든 구단 행사에서 제외됐다. 결국 올 1월 독일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해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뛰었다. 임대 기간이 끝나자 다시 맨유로 복귀한 산초였지만 텐하흐 감독과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텐하흐가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구단은 그를 매각하기 위해 작업을 벌였다. 결국 산초는 이적 마감 시간 막바지에 첼시로 이적했다. 물론 임대 이적이었지만 기사에 따르면 첼시와 맨유는 영구 이적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가 정규리그 14위 안에 들면 산초에 대해서 이적료 2천만 물결표 2,500만 파운드를 주고 영구 이적시킬 수 있는 조항이었다. 첼시 이적 후 산초는 최근 3경기에 출전했다. 8월 한 달 동안은 메뉴 유니폼을 입었지만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영국 언론은 29일 산초가 첼시 이적 후 170분 동안 7명이 메뉴 스타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산초는 품은 엔조 마레스카 첼시 감독은 산초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제이든 산초는 첼시 유니폼을 입고 도움 3개를 기록했다. 이는 메뉴 공격진 7명이 기록한 도움보다 많다. 첼시 이적 후 데뷔전이었던 본머스전에서는 팀이 1-0으로 승리했다.
크리스토퍼 은쿵쿠가 결승골을 넣었는데 산초가 도움을 주었다. 웨스트햄전 3에서 0 승리에서도 니콜라스 잭슨의 선제골을 도왔다. 그리고 29일 새벽에 끝난 브라이턴전에서 산초는 콜 팔머의 골을 도왔다. 이날 경기에서 팔머는 전반전에만 4골을 기록하는 포트트릭을 달성했다. 전반 41분 기록한 4번째 골을 산초가 어시스트했다. 기사에 따르면 산초는 총 170분 동안 뛰면서 3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이는 맨유의 창의적인 선수들보다 더 좋은 기록이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마커스 레시포드, 메이슨 마운트, 크리스티안 에릭센, 조슈아 지르크지, 코비 마이누가 이번 시즌에 기록한 어시스트보다 더 많다. 이번 시즌에 맨유 선수 중 프리미어리그에서 2개 이상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없다. 페르난데스, 가르나초, 아마드 디알로, 디오고 달롯, 누사이르 마즈라위가 각각 1개씩의 도움을 기록했을 뿐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도움 기록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산초는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맨유 선수들 대부분 이미 골맛을 보았다. 산초의 부활에는 마레스카 감독의 지도가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마레스카 감독은 기자들로부터 산초가 새로운 팬들과 유대감을 맺고 바로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질문을 받았다. 마레스카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산초가 사랑이 필요한 선수라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산초가 그저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라고 밝혔다. 산초를 내친 텐 하흐 감독의 지도력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